에너지 농도가 있을 거잖아. 근데 얘가 해마다 어떻게 되는데 4%씩 증가하는데 그럼 4%씩 증가하는 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알아야 된다니까. 이걸 그냥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야 돼. 외우면 안 돼. 이게 생각보다 애들 퍼센티지 증가 감소하는 걸 잘 모르더라. 우리 근데 보통 할인하고 이러는 거 개념은 알아? 할인? 올리브영 이번에 20% 할인한데 20%가 얼마나 깎아주는 건지 알아? 아 진짜 알아? 그냥 크면 좋으면 많이 깎아주는 거네. 아니야. 20%를 깎아준다는 거잖아. 얘들아 10,000원짜리면 만약에 20% 할인이면 얼마야? 생각보다 이거 애들이 잘 못해. 20% 할인이면 얼마에 팔겠다라는 거야? 8,000원에 팔겠다라는 거잖아. 근데 이 8,000원을 계산하는 방법이 이거라니까. 10,000원에다가 1 마이너스 100분의 20을 곱한 거라고. 1 마이너스 100분의 20을 왜? 분배 법칙하면 10,000원이지? 거기에다가 2,000원이죠. 분배 법칙하면 10,000원에서 2,000원을 깎아서 이제 8,000원을 팔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얘가 4% 증가하는데 4% 증가하면 뭐라고 쓸 거야? 우리가 이렇게 써야지. 1 플러스 100분의 4. 근데 그게 몇 년 지난지 모르니까 n이라고 하자. 1년 지나면 한 번 곱할 거고 2년 지나면 또 이걸 또 곱할 거니까 여기다 두 번 곱할 거니까 3년이면 또 세 번 곱할 거니까 몇 년인지 모르니까 n이라고 두자. 근데 현재 농도의 2배 이상이 돼야 된대. 현재 농도는 몇이야? A잖아. A에서 점점 증가하는 걸 곱한 거지. 그리고 곱하기 2. 2배보다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식은 세웠어? 그럼 이제 계산해야지. 나누고 얘가 몇이야? 1.04지. 얘가 2점. 그럼 계산하자. n 앞으로 빼면 로그 양변에 상으로 씌워서 1.04 로그 2. 그냥 다 주어진 거 아니야? 1.04가 0.07이네. 0.17. 그 다음에 얘는 0.3010이죠. 그럼 얘로 나눠주면 이제 답 나오지 않을까? 아니 똑같은 문제야. 별 차이가 없어. 근데 아까 그 전에는 풀었고 이거를 못 풀었다라는 거는 내가 그 전에 문제를 이해해서 푼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똑같이 따라한 거일 뿐이야. 뭔지도 모르면서. 한번 정리해보자. 드디어 이제 1단원이 다 끝났다. 로그 이거 0.3010 아니었어? 아 0.3으로 계산하랬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게 하도 많이 푸니까 로그 2가 몇인지 정확히 외워놔가지고 0.3010으로 저한테 쓴 거야. 근데 거기선 0.3으로 그냥 풀래네. 거기 로그 2가 0.3이다 써져 있지 않아? 밑에? 그치. 그냥 그걸로 쓰면 돼. 0.3010 말고. 나는 이 수치를 정확히 하도 많이 하니까 외우고 있어서 야 밑에 안 보고 3010 이렇게 하고 쓴 거야. 이해했어도 외워야 되는 거야. 외우는 거는
아는 거 없어도 우울해. 얘기할게. 보자.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 풀어오고요. 오늘 프레드 경험 또 줬죠? 삼각함수를 해야 되는데 많이 못할 것 같아. 삼각함수 하기 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몇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 여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일반각이거든? 일반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먼저 해보고 삼각함수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일반각 정도밖에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일반각이 뭔지 얘기를 할게. 일반각이 뭐냐면 보통 대부분 좌표 평면에서 얘기를 많이 해. 좌표 평면에서 여기 있지. 요거를 혹시 반직선이라는 단어 알아? 반직선? 직선인데 반만 직선이야. 직선과 선분의 차이는 아니? 선분은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이고 직선은 끝도 없이 뻗어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반직선은 여기는 정해져 있고 여기는 끝이 없이 계속 간다 그 뜻이야. 반직선이라는 게 있는데 요 반직선 있지. X축으로 가는 이 반직선. 이 반직선을 시초선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야. 시초선. 시초. 그 진짜 시초야. 그 시계에서 그 시간 나타내는 거, 초 나타내는 거. 시간과 초를 나타내는 선이야. 왜 그러냐면 얘가 움직이는 게 어떻게 움직이냐면 시계 방향 또는 시계 반대 방향 움직이거든. 그리고 이 움직이는 선을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동경이라고 해요. 동경. 이 움직이는 시초선으로부터 움직이는 선을 이거를 동경이라고 해요. 동경. 움직일 동자 써서 동경이야. 방금 얘기했듯이 이 동경은 시초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움직여. 어떻게 움직여? 시계 방향 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그렇지? 얘들아, 내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여기 고2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원래는 그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조금 응용해서 배우는 느낌이었다. 고1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아니야. 완전 새로운 걸 배우니까 이제 낯설이가 힘든 거야. 보자. 어쨌든 시초선부터 시계 방향 또는 시계 반대 방향 움직이는 거야. 근데 요 시계 반대 방향 있죠? 얘가 오히려 양의 방향이야. 양의 방향. 이걸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해. 됐어요? 얘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음의 방향으로. 쉽지 않다. 됐지? 시초선은 있고 동경은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 거야. 어디로 움직여? 시계 방향 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면 얘가 시계 방향이면 원래 시계 방향이 정방향이니까 플러스일 것 같잖아. 근데 마이너스야. 이거 조금 조심하자.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 됐어. 물어보지 말고 먼저 이거부터 해보자. 시초선이 이렇게 있어. 동경이 이렇게 있다. 얘가 동경이 얼만큼 움직였냐면 30도만큼 움직여. 30도만큼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 게 양의 방향으로 30도만큼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90도만큼 움직이면 아마 여기 갈 거야. 그치? 180도만큼 움직이면 아마 동경은 여기 있을 걸. 270도만큼 움직이잖아. 그럼 여기가 있을 거야. 됐니? 됐어. 봐봐. 시초선이 있어. 동경이 이렇게 있다. 동경이 60도만큼 이렇게 움직이면 양의 방향으로 60도만큼 움직이면 동경이 여기가 있어. 위치가 여기 있는 거야. 동경의 위치가. 다시 내 얘기 토시아만 들리고 잘 들어봐봐. 시초선으로부터 동경이 움직일 거야. 어떻게 움직이냐면 양의 방향으로 60도만큼 움직일 거야. 그러면 동경 여기 가 있을 거야. 여기에 위치해 있을 거야. 됐지? 다시 물어볼게. 동경은 얼마만큼 움직였다고? 양의 방향 60도. 60도? 틀렸어. 네. 다시 내 얘기 잘 들어봐. 시초선부터 동경이
양의 방향으로 60도만큼 움직이잖아. 그럼 동경이 여기가 있다고. 알겠죠? 양의 방향으로 60도만큼 움직이면 여기가 있다고. 글로 쓸까? 시초선으로부터 양의 방향으로 60도만큼 움직이면 진긴 동경. 얘가 이거라고. 알겠어요? 다시 물어볼게. 이 동경을 얼마만큼 움직였다고? 잠시만요. 아니 왜 지금 아니 1분만 되잖아. 시초선으로부터 어 양의 방향으로 어. 60도. 틀렸다고. 왜요? 다시 네? 내가 이게 왜 틀렸지 방금? 방금 똑같이 말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 처음에 그런 느낌 들 거야. 무슨 이게 개소리지? 내가 한글을 읽는 방법을 잊어버렸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 텐데 그게 아니라 봐봐. 이 동경이 얼만큼 움직였는지는 몰라. 모른다고 하는 게 답이야. 진짜야. 모르는 게 답이야. 왜 그러냐면 얘는 60도만큼 움직였는지는 모르는 거야. 움직였다 했잖아요. 맞아. 이렇게 움직였을지 어떻게 알아? 한 바퀴 또 돌아서 여기 왔을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360도에다가 60도 더하니까 420도만큼 움직였을지도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음의 방향으로 300도만큼 움직였을지도 모르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300도만큼 움직였을 수도 있고 420도만큼 움직였을 수도 있는 거야. 내가 다시 물어볼까? 시초로부터 양의 방향 60도만큼 움직이잖아 동경이. 그럼 동경의 위치가 여기가 있어. 근데 이 동경이 얼만큼 움직였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모르는 거야. 이해가? 60도만큼 움직였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여기가 60도라고 해서 60도만큼 움직였어요. 물론 60도만큼 움직였을 수도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근데 이걸 60도만큼 움직였다고 단정 지을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또 몰라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60도만큼 움직였어요 라고 얘기해. 다시 뭐라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60도만큼 움직였어요. n은 정수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봐봐. n이 0이야. 그럼 그냥 단순히 60도가 움직인 거겠지. 만약에 n이 1이야. n이 1이면 얼마큼 움직인 거야? 420도. 한 바퀴 돌고 또 60도만큼 또 더 간 거야. n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얼마큼 움직인 거야? 마이너스 300도만큼 움직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 나타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기로 한 거라고.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각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각도를 이제 일반각으로 나타낸다 했을 때는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다시 시초선이 이렇게 있잖아. 시초선이 이렇게 있고 동경이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가 알파 도만큼 움직였다고 해보자. 여기가 알파 도야. 그럼 이 동경을 얼마만큼 움직였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맞아.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도만큼 움직였다. 됐어요? 거기다 적어보자. 그럼 휴대폰에 동경 OP가 나타나는 일반각 360도 곱하기 알파라고 적어봅니다. 됐지? 요것부터 먼저 해볼까? 이거부터 먼저 해야겠다. 만약에 동경이 여기 있어. 동경이 여기 있어. 그러면 이 동경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나타내면 1사분면에 있는 거잖아. 얘가 1사분면에. 1사분면에 있을 때는 이 위치가 어떻다라고 나타낼 수 있냐면 이 동경과 이 동경 사이에 있어요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다. 그치? 그럼 이 동경은 뭐라고 나타낼 거야? 아니지. 0일 수도 있지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여기 왔을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나타낼 거야? 몰라요. 360도. 또 곱하기 n 플러스 0이라고 나타내야겠지. 얘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치? 그럼 만약에 내가 어떤 일사분면의 각이다. 얘들아, 그리고 여기서 각에 우리가 숫자에서 미지수는 x, y 이렇게 하잖아. 이게 수에서 미지수잖아. 수, 미지수. 우리가 숫자를 미지수로 나타낼 때 이렇게 하잖아. 각을 미지수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쓴다. 세타라고. 이렇게 써. 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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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타. 연습해야 돼 이거. 세타라고 해. 세타. 이렇게 읽을 걸. 세타 스펠링은 이거 세타라고 읽어. 세타. 알겠죠? 그러면 이 일사분면에 있는 각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거지. 360도 곱하기 n 보다는 크거나 같고 크다 이랍니다. 크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다는 작다라고 얘기를 해야겠네. 만약에 이사분면에 있어. 이사분면에 있으면 그럼 뭐라고 쓸 거야? 이사분면에 있으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아야 되지. 그러면 뭐야? 맞아.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보다 작겠지. 얘는 말로 해볼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보다 크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도보다 작겠다. 그치? 얘는 여기 쓰면 이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도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60도보다 작겠네. 그치? 맞니? 그럼 요거 밑에 이건 그 밑에부터 적어보자. 4분면의 각부터 한번 적어보자. 이거부터 해볼게. 저 정도요? 근데 받아쓰기 하지 말고 적을 수 있잖아. 1사분면은 어떻게 나타낸다. 2사분면은 어떻게 나타낸다. 움직이는 게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지 않고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많이 움직여. 그 다음에 동경이 이번에는 두 개를 다뤄볼게. 동경이 두 개 있는 거에 대해서. 동경이 두 개야. 동경이 하나가 아니는데 동경이 두 개가 나와. 동경이 두 개인데 두 동경이 일치한대. 이 동경이랑 이 동경이 일치한대. 그러면 이 일치할 때 어떤 관계가 있을 거잖아. 그 관계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럼 먼저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요 빨간색 있죠? 처음에 빨간색 요거를 뭐 알파라고 할까? 그러면 이 각은 아니다. 이렇게 하자. 여기를 그냥 세타라고 하자. 여기를 세타라고 하고 이 빨간색의 각을 알파라고 할게. 그럼 알파는 우리가 각이 어떻다 얘기할 수 있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알파 말이야. 세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됐어? 그럼 이 파란색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똑같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세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치? 세타는 이렇게 적어.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봐봐. 이 n이랑 이 n은 똑같다는 증거는 없잖아. 얘가 3이고 얘가 10일 수도 있지. 그치? 그러면 둘이 어떻게 할 거냐면 뺄 거야.
둘이 뺄 거야. 둘이 빼면 어떤 일이 일어나? 둘이 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어떻게 돼? 360도 곱하기 n이 된다 이거야. 왜냐면 얘랑 얘랑 똑같다는 근거가 없어. 얘는 n1이고 얘는 n2니까 둘이 빼잖아. 이 세타 세타는 없어지잖아. 그래서 만약에 두 동경이 일치하잖아. 그 의미도 한번 얘기해 볼게. 두 동경이 일치하면 이 동경이랑 이 동경이랑 각을 빼잖아.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몇 바퀴만 남아. 다시 얘가 예를 들어서 세 바퀴 돌아서 다시 여기 왔을 수도 있어. 빨간색은 세 바퀴 돌아서 여기 왔어. 파란색은 10바퀴 돌아서 여기 왔어. 그럼 몇 바퀴 차이가 나는 거야? 7바퀴 차이만 나는 거잖아. 그럼 320 곱하기 7만 차이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두 동경이 일치하면 두 각을 뺐을 때 바퀴수만 차이 난다고. 바퀴수 알아? 연예인 바퀴수도 알아? 아, 내가 좋아하는 배우거든? 바퀴수. 바퀴수 알아? 이름은 알아요. 여기 넷플릭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됐어요? 빼면 바퀴수만 차이 난다. 두 동경이 일치할 때. 얘들아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문제 풀 때마다 만들어야 돼. 풀 때마다. 봐봐. 두 동경이 이번에 뭐 할 거냐면 원점 대칭인 것도 해보자. 두 동경이 원점 대칭이래. 한 동경이 이렇게 있어. 여기 세타. 얘들아 원점 대칭이 뭐야? X축 대칭 이동하고 Y축 대칭 이동한 거잖아. 그치? 이렇게 하자. 됐나? X축 대칭 이동하고 Y축 대칭 이동한 거 됐니? 봐봐. 이 파란색은 얼만큼 움직였다고 할 거야? 얘 알파라고 할까? 파란색 알파라고 하자. 알파는 얼만큼 움직였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세타만큼 움직인 거지. 그치? 그러면 이 빨간색은 얼만큼 움직였다고 할 거야? 360도 곱하기 n2라고 하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할 거야? 더하기 뭐야? 뒤에다가 뭐라고 쓸 거야? 이만큼 움직인 거잖아. 이만큼 나타내. 뭐라고? 180 플러스. 그치?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겠지. 그리고 얘는 180도일 테니까 180도 플러스 세타 아닐까? 됐니? 그러면 이 두 개를 어떻게 해? 이번에 또 빼자. 빼면 어떤 일이 일어나?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360도 곱하기 n이 생길 거야. 왜냐면 얘가 10바퀴고 얘가 3바퀴면 7바퀴일 거고 얘가 10바퀴고 얘가 5바퀴면 5바퀴 차이가 날 거야. 그리고 뺐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 플러스 180이라고 할 거야. 좀 이상하잖아. 왜 마이너스 180이라고 안 해요? 보통 요거는 우리가 양수로 많이 써. 대부분 양수로 써. 무조건 절대적인 건 아닌데 양수로 써. 왜 플러스 180이라고 썼냐면 봐봐. 여기 360 여러 개 가지고 있잖아. 하나 빌려올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모르겠어? 봐봐. 360도 곱하기 5가 있어. 얘는 360도를 몇 번 더한 거야? 5번 더한 거지. 이거 5번 더한 거잖아. 360도 더하기 360도 더하기 쭉 해서 360도. 여기 마이너스 180도 있잖아. 360도 하나 빌려오자고. 그럼 얘가 4가 되고 여기 180도가 되겠지. 그치? 아니 여기 4로 하고 뒤에다가 플러스 360 해주면 되잖아. 거의 대부분 문제는 양수로 적어. 우리가 그래서 음수로 적은 일이 없으니까 빼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가 180도 이렇게 적자. 됐니? 너네 이거 적을 거야. 적을 건데 외우지 않고 적어. 너네들이 일일이 다 만들어서 적는 거야. 그 위에 있죠? 동경이 X축 대칭 이동이래. 이번엔 X축 대칭 관계를 가질 때. 나도 안 외우고 다녀 이거를. 맨날 할 때마다 그려. X축 대칭이래. 파란색은 뭐라고 할 거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세타라고 할 거고, 빨간색은 뭐라고 할래? 360도 곱하기 270 플러스.
그냥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세타라고 해도 되지. 아니면 360도 마이너스 세타라고 해도 돼. 상관없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둘이 어떤 관계를 나타내고 싶어. 세타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그럼 두 개를 어떻게 하고 싶어? 빼는 게 아니고 더해야 돼. 왜냐면 빼면 세타가 생기지. 세타에 관계없이 항상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를 가진 걸 표현하고 싶단 말이야. 그렇기 위해서는 더할 수밖에 없어. 세타를 제거해야 돼.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60도 곱하기 n이라고 이렇게 적게. 그 다음 y축 대칭도 해보자. y축 대칭. y축 대칭 관계 가지고 있어. 여기가 세타라고 하자. 그럼 파란색 뭐라고 할 거야? 360도 파란색 동경 n1 플러스 세타라고 할 거고, 빨간색은 뭐라고 할래? 360도 곱하기 n2 90도 플러스 세타? 요 기각을 나타내야 돼. 요 기각 항상 각은 요 기각이야. 뭐라고 할 거야 여기를? 눈물이 나네요. 아니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 아니야? y축 대칭이라며. 뭐라고 나타내고 싶어? 여기 세타라고 여기가 세타. 여기는 뭐라고 할 거야? 그치, 180도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면 되겠지. 왜 한숨을 쉴 정도야? 그럼 두 개를 이번에 세타를 없애려면 어떠해야 돼? 더해야 되고 빼야 돼? 더해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두 동경의 y는 x를 치면. 얘들아 지금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아? 아 저게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저 갑자기 저딴 짓을 왜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갈 거야. 근데 뒤에 가면 이 짓을 왜 하는지 깨달을 거야. 지금 당장은 왜 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y는 x의 대칭이네. 두 동경이 하나는 요거 하나는 요거. 여기를 세타라고 할까? 그럼 빨간색은 뭐라고 할 거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세타라고 할 거고, 파란색은 뭐라고 할래? 곱하기 n 뭐라고? 90도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면 되겠네. 그치? 여기 세타면 여기도 세타겠지. 그럼 90도 마이너스 세타지. 요만큼을 나타내야 되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두 개를 또 더해야겠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가 되겠다. 한번 해보세요. 거기 있죠. 안 보고 한번 해봐. 받아쓰기 하는 게 의미가 없어. 이거 외울 거 아니야. 못 읽어. 나도 물어보잖아. 몰라. 나 맨날 문제 풀 때 이거 만들어서 풀어. 아니 만들어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안 늘어. 그렇게 하면 한번 천천히 해봐. 어렵지 않잖아. 어려워요. 매우 어려운 거예요. 알파 몇 바퀴만 차이가 난다. 내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거 그냥 무식하게 외우잖아? 그러면 한 일주일은 풀 수 있을걸? 그리고 이거 시간 지나잖아? 한 달 지나잖아? 다 까먹어. 근데 너희가 이런 식으로 지금 기억해 놓잖아? 내가 약속할게 진짜 3월달 돼도 안 까먹어. 문제 풀 때마다 이 짓을 계속 하잖아? 3월달 돼도 까먹을 수가 없어.
아니 나중에도 안 해요. 응? 뭐 들어가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는 거잖아. 두 개를 더했으니까 360도 곱하기 n. 그러니까 이 n1이랑 이 n2는 정해진 숫자가 아니에요. 얘가 3이고 10이고 정해진 숫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360도가 얘가 3이고 5야. 그럼 8이지? 8에다가 360 더하면 9가 되겠네. 그러니까 이 n이라고 쓴 거 자체가 여기 합쳐진 거야 사실. 안 외워지더라고. 내가 나도 요즘 이렇게 봤거든. 외우기 쉽지 않아. 헷갈려 맨날. 그래서 안 외우기로 했어 얘는. 시간 지나면 외우는 거야. 안 외워. 진짜. 이해하면 외우는 거라면 얘는 그냥 이해한 대로 풀어. 외울 필요가 없어. 근데 저 어떻게 하는 거야? Y는 X 어떻게 하는 거야? y x 왜 마이너스 여기가 세트하면 여기도 세트하잖아. 그럼 여기는 90 마이너스 세트하겠지. 이만큼 90 마이너스 세트하겠지. 지금 뭐 한 거냐면 동경이 두 개가 있을 때 관계가 있어. 5가지 관계가 있을 때 그 관계를 식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해본 거야. 프린트나 그 코멘트나 적죠. 그 코멘트. 아까 일반각이 뭐랬어? 기억나? 아까 일반각이 뭐라고 했어? 290. 그거는 그냥 기호고 일반각의 의미 자체가 뭐야? 시초선으로부터 동경이 얼마만큼 움직였는지를 나타내는 거야. 일반각은 밑에다 적자. 시초선으로부터 동경이 얼마만큼 움직였는지를 나타내는 거야. 시초선부터 시작해. 거기서 동경이 얼마만큼 움직였는지를 나타내는 걸 우리는 일반각이라고 얘기해. 그리고 2번 아까도 얘기했지.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 그려서 두 동경의 관계를 그냥 파악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동경을 표시할 때는 4분의 1바퀴가 90도고 한 바퀴가 360도인 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한번 문제 풀어보자. 문제 이거 풀고 끝내야지. 다음 각을 나타내는 동경 120도를 나타내는 동경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래네. 못하겠다. 짜증나. 책 거지같네 갑자기. 못해. 그러면 호도법이라는 걸 배워야 되네. 지금 문제를 풀려면. 짜증나네. 못해. 야 그냥 이거 2번만 한번 그래도 풀긴 하자. 미안해. 뒤에 2번이거든? 근데 답이 좀 다를 거야. 답이 좀 달라도 너무 생각하지만 그냥 풀면 돼. 2번 한번 해볼게. 이번에 1번, 2번만 풀어보고 끝낼게요. 1번. 2번 해봐요. 2번 해야지. 안 틀고 할게.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를 나타내는 두 동경이 Y축 대칭이래. 대칭일 때 세타가 몇인지를 구하래. 한번 해보자. 얘들아, 세타는 Y축 대칭 관계를 가지고 있대. 세타랑 5세타가. 요게 세타, 요게 세타라고 하자. 그럼 5세타는 뭐야? 5세타는 Y축 대칭이니까 여기다. 여기가 5세타라고 하자. 됐죠? 그림 그렸어. 얘가 세타, 얘가 5세타를 나타내는 거야. 근데 얘가 Y축 대칭을 했잖아.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할까? 뭐 알파라고 할까? 쌤, 응? 각을 나타내는 게 세타. 이 세타도 각이야. 알파도 각이고. 세타도 각이고 알파도 각이야. 인경의 각이 센터예요? 동경의 각이 얘가 얼마큼 움직였는지는 몰라. 세타만큼 움직여서 여기 와 있다는 거야. 세타가 얼마큼인지는 모르지. 5세타도 얼마큼인지 모르는 거고, 그렇지? 그럼 봐봐. 한번 해볼게. 세타는 그럼 뭐라고 표현할 거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럼 5세타는 뭐라고 나타낼 거야? 360도 곱하기 n, 얘는 왜 1n 할게 플러스 180도 마이너스 알파 잘했어. 그 다음에 내가 세타를 구하고 싶어. 그럼 두 개를 어떻게 할래? 더할래? 뺄래? 더해야 될 것 같아. 그럼 6세타는 360도 곱하기 n이 되겠네. 플러스 180 됐니? 그러면 끝났는데 세타 6으로 나눠줄게. 6으로 나누면 6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가 된다. 여기서 문제에서 뭐만 구하라고 했냐면 근데 문제 세타가 0보다 크고 또 뭐니? 어디까지 거리지? 180도? 얘들아 그 파이가 뒤에 나왔는데 이거 다음에 설명할게. 이 파이가 180도를 뜻해. 우선 그냥 하자. 180도를 뜻하는 거야. 그러면 0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거에서 값을 구하면 돼. n이 몇이면 돼? n이 0이면 n은 정수라고 그랬지. n이 0이면 몇 도야? 30도. 그럼 30도 답이 될 수 있다. n은 30도. 또 뭐가 될 수도 있어? 90도도 되겠네. 그치? n이 1이면 90도잖아. n이 2면 돼? 안 돼? 왜 안 돼? 150도 되지. 150도. 됐니? 얘들아 지금 내가 이 구한 게 뭔 줄 알아? 이 구한 거를 한번 그려볼게. 처음에 문제가 뭐였어? 세타랑 5세타가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Y는 대칭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30도 한번 그려볼게. 30도 여기가 세타. 5세타는 그럼 몇이야? 5세타는 몇 도야? 여기다 5 곱하니까 150도지. 150도는 얼만큼이야? 얘가 150도야. 그치? 여기가 30도고. 그러니까 Y축 대칭이 되도록 내가 이 세타의 각을 구한 거라고.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도 실제로 90도 한번 해볼까? 야 90도 동경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90도 여기 있죠? 여기에다가 뭐 곱해? 5 곱하자. 5구 450도잖아. 450도는 뭐야? 360도 더하기 90도다? 그러니까 한 바퀴 다시 돈다면 90도가 여기 오니까 둘이 똑같겠네? 근데 이 똑같아도 사실 Y축 대칭의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 Y축 대칭으로 했을 때 좌우가 똑같잖아, 기본적으로. 그치? 그래서 이것도 된다 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건데 지금 안 풀 거야. 숙제도 안 할 거야. 숙제도 안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코드법 배운 다음에 다시 풀긴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푸는 거다만 조금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